월든. 직업을 선택하는데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아마도 인간은 모두 근본적으로 학생이나 관찰자가 되었을 터다. 누구나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관심이 많지 않은가. 우리가 자신이나 후손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고 가족이나 국가를 형성하며 심지어는 명성까지 얻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두가 죽을 목숨이다. 그러나 진실을 다룬다면 우리는 불멸의 생을 살 테고 변화도 사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대 이집트와 인도의 철학자가 신의 조각상을 덮어둔 베일의 한 귀퉁이를 들어올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베일은 들어올려진 채 흔들리고 있고 당시의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 신선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날 그토록 담대했던 사람은 철학자 안에 있던 나였고 지금 그 모습을 회상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철학자다. 그 천 조각 위에는 먼지 한 톨 내려앉지 않는다. 신상이 드러난 이후 시간도 흐르기를 멈춰버렸다. 우리가 진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혹은 개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내 거처는 사색뿐 아니라 진지한 독서를 하기에도 대학보다 훨씬 나았다. 흔히 볼 수 있는 순회 도서관의 순회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었으나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책, 즉 처음에는 나무 껍질에 적혔으나 지금은 때때로 아마지에 복사되어 읽히는 책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영향받았다. 시인 미르 카마르 우딘 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영적 세계를 훑어나갔다. 그것은 책이 줄 수 있는 이점이었다. 와인 한 잔에도 취기가 돌았다. 이 또한 시원한 교리라는 술을 마셨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었다. 나는 여름 내내 호모의 일리아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지만 이따금씩밖에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처음에는 집 짓는 일을 마무리하면서 콩밭을 가는 등 쉼없이 노동을 해야 했기에 글 읽는 시간을 더 늘린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으리라고 내 자신을 다독였다. 일하는 중에는 틈틈이 가벼운 여행 서적 한두 권을 읽었다. 그래놓고 보니 내 자신에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고 자문하기까지 했다. 학생들은 호머나 아이스클래스의 책을 그리스어로 읽어도 방탕과 사체에 빠질 위험이 없다. 책에 등장하는 영웅을 어느 정도는 본받을 테고 또 아침 시간에 그 책을 읽는데 할애하게 되지 않겠는가. 사실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웅을 다루는 책을 이해할 수 없다. 모국어로 인쇄회에 놓은다 할지라도 죽은 언어를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터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와 용기와 관용의 마음으로 일반적인 쓰임새를 넘어서는 폭넓은 의미를 추측해가며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열심히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싼값에 많은 출판물이 쏟아져 나오고 번역물의 수도 많아졌다. 그러므로 독자는 영웅을 그린 고대 작가들에게 조금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다. 그런 작가들은 여전히 외로워 보이고 그들 작품에 인쇄된 글자는 매우 생소하고 신기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젊은 날에 소중한 시간을 바쳐 몇 자나마 고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언어가 거리의 천박함을 딛고 일어설 암시와 자극이 되어줄 터이기 때문이다. 농부가 귀동량으로 주어들은 라틴어 몇 마디를 기억하고 암송한다면 그 역시도 헛되지 않은 일이다. 때로 사람들은 마치 고전 연구가 좀 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에 차츰 길을 내주게 된 듯 이야기한다. 그러나 모험심이 투철한 학생은 어떤 언어로 쓰였든지 또 얼마나 오래전에 쓰인 것인지 상관치 않고 늘 고전을 읽는다. 고전은 인류의 생각을 담은 가장 고귀한 기록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또한 고전은 썩지 않은 유일한 신탁이고 델포이와 도도나가 결코 제시한 적 없던 가장 최근에 떠오른 질문의 답까지 알려준다. 그러니 고전은 자연이나 같다. 단지 오래됐다고 해서 연구를 그만둘 수는 없는 법이다.
독서를 잘하는 것, 다시 말해 참다운 책을 참다운 정신으로 읽는 것은 고귀한 훈련이며 오늘날 찬탄에 맞이하는 그 어떤 훈련보다도 더욱 독자를 힘들게 한다. 그러니 운동선수처럼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 평생 꾸준히 훈련받아야 마땅하다. 책은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조심스럽게 쓴 만큼 열심히 삼가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책에 쓰인 민족의 언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입말과 글말, 즉 귀로 듣는 언어와 글로 읽는 언어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자는 흔히 일시적인 것으로 하나의 소리, 말, 방언에 불과해 거의 짐승의 소리에 가깝기에 어머니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허나 후자는 입말이 성숙해가는 동안 경험이 쌓이면서 정착하는 언어다. 입말이 어머니의 말이라면 글말은 아버지의 말이라 하겠다. 단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기에는 지극히 신중하게 선택된 중요한 말이다. 글말을 입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중세의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오직 입말만으로 사용했던 민중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 언어로 쓰인 뛰어난 작품을 읽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아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아닌 엄선한 문학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로마의 좀 더 고상한 방언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 그 언어로 쓰인 작품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대신 그들은 싸구려 동시대 문학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다가 유럽의 몇몇 국가가 그들만의 독특한 문자를 갖게 되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번성하는 문학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때부터 학문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학자들은 고대로부터 전해온 고전이라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로마와 그리스의 민중이 들을 수 없던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몇몇 학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몇 안 되는 학자만이 그것을 읽는다. 우리는 웅병가가 이따금 토해내는 감동적인 연설에 크게 감동하곤 한다. 하지만 가장 고귀한 글말은 그런 덧없는 입말보다 훨씬 높고 먼 위치에 있다. 별을 품은 창공이 구름보다 멀리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에 바로 별이 있으니 누군가는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천문학자들이야말로 늘 별에 관해 이야기하고 관찰하지 않는가. 글말은 우리의 일상 대화나 수증기 같은 호흡처럼 증발하지 않는가. 강연장에서 웅변이라고 불리는 것은 흔히 학문에서 수사학이라 칭하는 것과 같다. 웅변가는 순간적인 영감에 따라 앞에 있는 군중, 즉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 그러나 더욱 고귀한 삶을 살아가며 글을 쓰는 작가는 웅변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건이나 군중을 만나면 오히려 산만해진다. 그는 인류의 지성과 감성에 호소하며 상대를 불문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야기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떠날 때 소중한 괴짝 안에 일리아드를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그리 놀랍지도 않다. 글로 쓰인 문헌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인간에게 더 큰 친밀감을 주고 더 보편적이기도 하며 삶 그 자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예술 작품이기도 하다. 그것은 모든 언어로 옮길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읽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입술에서 숨결처럼 내뱉어지기도 한다. 화폭이나 대리석 위에 표현하기는 힘들지 모르나 생명 그 자체의 숨결로는 조각될 수 있다. 고대 선인의 생각을 담은 상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이 된다. 2000번의 여름은 그리스의 대리석상에 그랬듯이 기념비적인 그들의 문학에도 원숙한 황금빛 가을의 색조를 입혀놓았다. 그 기념비적인 문학이 고요한 천상의 분위기를 지상 모든 곳에 전달해 시간에 따른 부식에서 스스로를 보호한 덕이다. 책은 세상의 소중한 재산이고 모든 세대와 민족에 속하는 유산이다. 가장 오래되고 뛰어난 책은 어느 오두막 선반에 놓이든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인다. 그런 책은 스스로 내세우는 대의 없이도 독자를 계몽하고 지탱해 준다. 그러니
기본 소양이 있는 독자라면 거부할 까닭이 없다. 그런 책의 저자는 어느 사회에 속하든 당연하고 거부할 수 없는 특권층을 이루어 인류에게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일자무식에 거만하기까지 한 장사꾼이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서 그토록 바라던 여유와 자립을 이루어 부유한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더 높지만 아직은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인의 사회로 눈길을 돌린다. 그리고 자신의 교양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호황되고 충분치 못한지를 깨닫는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뼈아프게 깨달은 사실을 발판 삼아 자식들에게는 풍부한 지적 소양을 쌓게 해주겠다고 결심하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기까지 시작하면 그는 마침내 가문의 창시자가 된다. 고전을 원어로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관해 충분히 배울 수 없다. 그 어떤 고전도 현대 언어로 쓰인 일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기 바란다. 물론 우리 문명 자체가 일종의 고전이라고 한다면야 얘기는 달라질 터다. 호모의 작품은 아직 영어로 인쇄된 일이 없다. 아이스킬러스나 베르길리우스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작품은 아침 그 자체만큼이나 고상하고 견고하며 아름답다. 우리가 후대 작가들의 재능에 대해 뭐라 말하든 간에 고전 작가의 정교하고 아름답고 완성적인 솜씨와 문학에 바친 평생의 영웅적인 노고를 떠올려 보면 둘은 전혀 비견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흔히 평생 고전이라고는 읽어본 사람도 없는 사람이 고전을 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전을 정성껏 읽어 그 진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학문적 소양과 재능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고전을 잊어도 늦지는 않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유산과 고전보다도 훨씬 더 유서 깊고 전통적이면서도 그보다 덜 알려진 여러 민족의 경전이 한층 더 높이 쌓이게 될 때 바티칸 궁전의 베다나, 젠드 아베스다, 성경, 거기에 호머나 단테,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 작품이 채워질 때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세기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전리품을 세상이라는 광장에 쌓아놓을 때 그 시대는 실로 풍요로워질 터다. 그렇게 쌓아올린 유산 옆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늘을 오를 희망을 품게 되리라. 인류는 아직 위대한 시인의 작품을 읽은 적이 없다. 위대한 시인만이 자신의 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여 대중이 위대한 시를 읽었다 해도 그저 별을 읽듯 그것도 천문학적으로가 아니라 점성술로 읽어왔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편해볼 요량으로 읽기를 배운다. 장부를 적고 거래를 하며 속지 않기 위해 셈을 배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귀한 지적 운동으로서 읽기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런 고차원의 읽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독서다. 그런 독서는 사치품으로서 우리를 달래거나 고귀한 재능이 잠들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까치발로 선 듯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가장 기민하게 깨어있는 시간을 바치게끔 이끌어간다. 나는 누구라도 글을 배웠다면 최고의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실 맨 앞줄에 앉아 알파벳이나 단음절 단어만 반복해 배우는 4, 5학년 아이들처럼 인생의 가장 낮은 맨 앞줄에 앉아 평생을 지내서야 쓰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도 혹은 남이 읽어주는 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며 단 한 권의 좋은 책, 즉 성경에 담긴 지혜에 자신을 내맡겨 버린다. 그리고 남은 생애 내내 소위 가벼운 읽을거리나 뒤적거리며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 마을의 순회 도서관에는 여러 권으로 묶인 리틀 리딩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어느 마을의 이름쯤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책을 찾아 읽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고기와 채소로 잔뜩 배를 불린 후에도 여전히 아무거나 먹어치워 소화시키는 가마오지와 타조와 다를 바가 없다 하겠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버리는 것이 아까울 뿐이다.
그러니 여물이나 다름없이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여물을 읽어치우는 기계라 하겠다. 그들은 제블론과 세프로니아에 관한 어떤 소설을 9,000번째 읽으며 두 연인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사랑을 나누었으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느니 어쨌거나 잘 나가다 장애를 만나 비틀거리게 되지만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다느니 하며 법석을 떤다. 또는 어떤 가엾고 운 나쁜 남자가 교회의 첨탑에 올라간 이야기를 읽으며 그가 애초에 거기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탄을 한다. 그러면 신이 난 소설가는 종을 울려 온 세상 사람이 첨탑 아래 모이게 하고 이런 세상에 그가 어떻게 내려왔나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한다. 오래전 인간이 영웅의 존재를 하늘의 별자리로 은유했듯이 오늘날 소설이라는 왕궁에 등장하는 영웅을 열망하는 주인공들은 인간 풍향계로 변신시켜 녹슬 때까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만들면 어떨까 싶다. 그러면 지상으로 내려와 못된 장난으로 정직한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 더는 없지 않겠는가. 다음번에 그 소설가가 종을 친다면 나는 마을 회관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미동조차 하지 않을 그 작정이다. 티틀톨탄의 유명 작가가 쓴 중세의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소설 살금살금 폴짝 뛰어넘기가 매달 연재 형식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혼잡이 예상되오니 서둘러 주십시오. 이런 책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앉아 바짝 긴장한 채 원시적인 호기심으로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모래주머니는 지치지도 않기에 그 주름을 예리하게 다듬을 필요도 없다. 이들의 행위가 4살짜리 어린아이가 벤치에 자리 잡고 앉아 2센트를 주고 산 금박 표지의 신데렐라를 열심히 읽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런 책들은 아무리 읽어봐야 발음이나 어투, 강조하는 기법 등의 아무런 발전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훈을 끌어내거나 끼워 넣는 등의 기술도 연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시력도 안 좋아지고 순환계에도 문제가 생기며 지적 능력도 전반적으로 위축하거나 아예 붕괴되어 버린다. 이런 생강빵 종류가 순수한 밀이나 옥수수로 만든 빵보다 매일 더 많이 모든 집의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슈퍼마켓에도 널려 있는 실정이다. 훌륭한 독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조차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곳 콩코드의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 마을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읽고 철자까지 될 수 있는 언어인 영어로 쓴 문학 중에서 가장 뛰어나거나 그에 못지않은 작품을 찾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고장에서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또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도 영문학의 고전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인류의 기록된 지혜라 할 수 있는 고전과 여러 경전은 그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작품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참으로 미약하기만 하다. 내가 아는 한 중년의 나무꾼은 프랑스어 신문을 구독해 본다. 그러면서 뉴스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캐나다 출신이므로 프랑스어를 계속 익히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내가 그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묻자 그는 프랑스어 외에도 영어를 계속 공부해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거나 하기를 열망하는 일이다. 그들의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영어 신문을 구독한다. 누군가 어쩌면 영문학 중 최고의 작품이라 할 만한 책을 지금 막 읽었다고 해보자. 그는 읽은 책에 관해 대화를 나눌 만한 동료나 지인을 몇이나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일자무식인 사람들까지도 그 찬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 그리스나 라틴 고전을 원어로 읽었다고 해보자. 보나마나 그도 작품에 관해 토론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실은 이 나라의 대학 교수들 중에는 그리스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리스 시인의 기지와 어려운 시에 통달한 후 그 지식을 신중하고 영웅적인 독자들에게 나눠줄 만큼 너그러운 사람은 거의 없다. 인류의 성서라고 할 만한 신성한 경전에 관해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마을에 어느 누가 그런 책의 제목이라도 내게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경전이라면 전 세계에 유대 경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한다. 저쪽으로 돌아가면 1달러짜리 은하를 주울 수 있다고 말해준다면 사람들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 고대의 가장 현명한 이가 말하고 그 후 모든 시대의 현명한 이들이 그 가치를 단언해온 황금의 말이 있음에도 우리는 학교에서 초급 독본이나 교과서 같은 쉬운 책만 배우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청소년이나 초보자용인 리틀 리딩이나 여타의 이야기책만 뒤적거린다. 때문에 우리의 독서와 대화와 사고는 소인족이나 난쟁이의 키만큼이나 수준이 낮다. 나는 콩코드의 토양이 배출해낸 사람들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길 열망한다. 그들의 이름이 이곳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해도 상관없다. 설마 내가 플라톤의 이름을 들어봤으면서도 그의 책은 읽어보지 않은 것은 아닐까?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나는 플라톤이 우리 마을 사람인데도 그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거나 그가 바로 옆집에 사는데도 그의 말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혹은 그의 말이 전하는 지혜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나 같다. 그런데도 실상은 어떠한가? 영원 불멸의 지혜를 담은 플라톤의 대화편이 바로 옆 선반에 놓여 있음에도 나는 그 책을 거의 들춰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천박하고 비루하며 무지한 삶을 살아간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를 전혀 읽지 못하는 마을 사람의 무지함과 어린애들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이 읽을 만한 책만 찾아 읽는 사람의 무지함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대 위인들만큼이나 훌륭해져야겠지만 그러려면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박색과 인간 종족이라서 지적으로 일간신문의 칼럼 이상은 날아오르지 못한다. 모든 책이 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만큼 따분하지는 않다. 세상에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그 말을 경청하고 이해한다면 아침이나 봄보다 우리의 삶에 더욱 유익하게 작용할 테고 사물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터다. 세상에는 한 권의 책에 감명받아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인간이 이루어낸 기적을 설명해주고 새로운 기적을 드러내 보여줄 책이 우리를 위해 존재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어딘가에는 표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불안하게 하고 당혹하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이 지금껏 모든 현명한 이에게도 던져졌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모두가 그 질문에 답을 해왔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글과 삶으로. 뿐만 아니라 지혜가 쌓여가는 동안 우리는 너그러움도 함께 배운다. 콩코드 교회의 한 농장에서 임무로 일하는 어느 고독한 농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는 특이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이므로 인간은 신앙이 이끄는 대로 엄숙한 침묵을 수행하며 배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조로아스터 역시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체험을 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사람이라서 그 경험이 보편적인 것임을 깨닫고 깨달음에 따라 이웃을 대했으며 심지어는 종교를 창시하고 확립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그 농부가 겸허한 자세로 조로아스터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 나누게 하자. 그리고 모든 위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영향받아 우리 교회를 넘어서게 하자. 우리는 19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우리 마을이 그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나는 마을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을 생각도 그들에게 아첨받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래봐야
서로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극받아야 한다. 황소처럼 매를 맞고서라도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초등교육 제도는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절반도 차지 않은 문화 강좌나 최근에 주 정부의 제안으로 생긴 보잘것없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이라는 게 전혀 없다. 또한 우리는 정신적인 자양분보다 육체적인 자양분을 보충하거나 통증을 치료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 하지만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일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을이 대학이 되어야 하고 나이 든 주민은 대학의 선임 연구원이 되어 여유롭게 평생 교양을 쌓아갈 수 있게 해줄 때가 된 것이다. 세계의 대학이 파리 대학 하나와 옥스퍼드 대학 하나에만 국한이 될 필요가 있을까? 학생들이 마을에서 기거하며 콩코드의 하늘 아래 교양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벨라르 같은 학자에게 강의를 의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축을 돌보거나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구실로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멀리해왔다. 그러니 슬프게도 교육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 나라에서 마을은 어찌 보면 유럽의 귀족이 하는 역할을 대신해야만 한다. 예술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재력은 충분치 않은가. 그러니 아량과 교양만 갖추면 된다. 마을은 농부나 상인이 가치 있다 하는 일에는 많은 재정을 쓰지만 좀 더 지적인 사람들이 훨씬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돈을 쓰자고 제안하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고 일축해버린다. 이 마을은 운이 좋아서인지 정치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회관을 짓는데 1만 7천 달러의 돈을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그 마을 회관이라는 껍질 안에 집어넣을 진짜 알맹이, 즉 살아있는 지혜를 쌓아 올리는 데는 앞으로 100만 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만큼의 돈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매년 겨울철 문화 강좌를 유지해 가기 위해 출자하는 125달러의 기금이 마을에서 거둬들이는 같은 금액의 그 어떤 기금보다 가치 있게 쓰인다. 왜 우리는 19세기를 살아가면서도 19세기가 제공하는 이점을 즐기려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이토록 편협할 필요가 있을까? 기왕 신문을 읽을 바에야 보스턴의 한담거리나 다루는 종류는 치워두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신문을 직접 받아보면 어떨까? 뉴 잉글랜드에서 발간되는 아무 가치 없는 중립적인 가정용 신문을 젖먹듯 빨아먹거나 올리브 가지를 풀 뜯듯 뜯어먹지는 말자. 모든 박식한 회의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오도록 하자.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읽을 책을 왜 하퍼 앤 브라더스 출판사나 레딩 앤드 컴퍼니 서점이 고르도록 내버려 두는가? 세련된 취향의 귀족이 자신의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온갖 것, 즉 재능, 학문, 기지, 책, 그림, 조각, 음악, 철학적 도구 등을 그려 모으듯이 우리 마을도 그렇게 하자. 청교도 조상들이 처음 이곳에 도착해 황량한 바위 위에 추운 겨울을 나며 한 명의 교육자, 한 명의 목사, 한 명의 교회지기, 한 명의 교구 도서관, 세 명의 마을 행정위원만을 두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단체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제도 정신에도 잘 맞는다. 사실 우리의 형편이 유럽의 귀족들보다 훨씬 번성하고 있기에 나는 우리의 재산도 그들보다 많으리라 확신한다. 그러니 뉴 잉글랜드에서 세계의 현인들을 초빙해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동안 마을에서 돌아가며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면 우리 지역은 지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성인을 위한 학교다. 우리가 귀족 대신에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건설하게 하자. 필요하다면 강에 다리를 하나 덜 놓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에워싼 무지의 검은 시면을 건너게 해줄 구름다리 하나를 놓아보자.